안녕하세요. 히든스탁의 김태윤입니다. 오늘 양시장 동반 하락하면서 마감했습니다. 마감 지수 현황 살펴볼까요? 먼저 코스피 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29.31포인트, 1.25% 하락한 2,309.57에 거래를 마쳤고요. 코스닥 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2.64% 내린 794.99에 장을 마감했습니다. 오늘 이렇게 양지수가 크게 주저앉은 이유, 바로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이 악화되었다라는 소식에 이어서 또다시 미국과 중국이 북중국해에서 무력 분쟁의 일촉즉발의 상황까지 갔다라는 소식이 들려왔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10월 수익 실현의 차익 매물이 또 쏟아져 내려오면서 지수 하락을 이끌었는데요. 자, 개천절이 지나고 나서 우리는 어떤 종목을 어떤 전략을 가지고 공략하면 행복한 수익률을 얻을 수 있을까요? 자,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하셔야겠죠. 히든스탁 전문가들의 냉철하고 정확한 분석과 전략, 그리고 히든 종목 준비했으니까요. 오늘도 끝까지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자, 히든스탁 오늘도 여러분들께 문을 활짝 열어놓고 여러분들의 참여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자 참여 코너 준비되어 있죠. 문자번호 1899-2163번으로 전문가 이름과 종목명 함께 보내주시면 푸짐한 상품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문자 참여 이벤트도 진행하고 있죠. 이벤트 관련해서 소개해드릴게요. 먼저 인터넷 검색창에 히든스탁으로 검색하시면 NTN 히든스탁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홈페이지 들어가셔서요. 우측 상단에 공지사항 클릭해주세요. 11월 2일까지 계속되는 히든 종목을 맞춰라. 방송에서 나오는 힌트 3가지를 확인하신 후에요. 자신이 생각하는 히든 종목을 문자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번호 1899-2163번으로 전문가 이름과 종목명 함께 보내주세요. 정답은 방송에서 공개가 되고요. 당첨자는 다음날 사이트에서 발표가 됩니다. 히든 종목 맞추시고요. 푸짐한 상품 받아가세요. 전문가 VIP 체험권, 아메리카노 기프트콘, 10만 원 상당 백화점 상품권, 그리고 유럽 여행, 왕복 비행기 티켓 무려 3분께 전해드리니까요. 오늘도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실 두 분의 전문가 소개해 드릴게요. 지난 추석 연휴로 이 두 분을 못 봐서 정말 아쉬웠습니다. 두 분이 함께 계시는 모습 정말 그리웠는데요. 제가 자칭타칭이라고 해도 될까요? 히든스탁 시즌3의 최강의 콤비네이션 신사임당 전문가님 그리고 다비드 전문가님이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왜 고개를 절레절레 하세요? 아, 네, 최고의 콤비네이션이라 그래서 살짝 기사인 줄 당황스럽습니다. 알았어요. 네, 오늘도 잘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요. 오늘 장 정리부터 해볼게요. 자, 제가 지금 웃고 있지만 사실 오늘 정말 장이 너무나도 크게 빠져서요. 투자자분들 마음이 정말 속상했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코스피 정리해볼게요. 다비드 전문가님, 오늘 코스피 어떻게 보시나요? 네, 오늘 사실 뭐 시장 지수와 차트 네. 그다음에 빠진 종목들을 본다고 하면은 지금 뭐 웃을 상황이 아니죠. 굉장히 지금 시장이 하방 탄력을 좀 많이 받았었고요. 그다음에 특히나 이제 코스피도 그렇지만은 코스닥 시장에서는 오늘 이렇게 조정이 많이 나와도 되는 것인가 싶을 정도로 좀 예상했던 것보다는 좀 많은 조정들이 좀 나왔습니다. 일단은 뭐 결과론적으로는 뭐 이런 오늘 이제 하향 부분들은 좀 부담스럽지만은 앞으로의 이제 그 다음에 10월달, 11월달 장세를 좀 본다고 한다면은 뭐 이 정도는 뭐 충분히 뭐 매수 적정 시기라던가 기다릴 수 있는 시기다 이렇게 좀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일단은 뭐 앞서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요즘엔 또 미국과 중국이 또 난리부르스를 좀 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로 좀 자존심 싸움도 좀 좀 치열하게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오늘 같은 경우에서는 사실 뭐 이제 일촉즉발의 뭐 서로 이제 미국과 중국의 군함이 그런 좀 상황을 좀 연출을 했다. 그런 부분들이 우리나라 지수를 좀 끌어내리는 그런 좀 아쉬운 좀 모습이었습니다. 사실 뭐 어제 뉴욕 증시 같은 경우는 뭐 분위기가 좋았었고요. 그다음에 뭐 이제 중국 증시는 지금은 뭐 휴장이 이어지고 있지만은 뭐 중국을 동반해서 뭐 아시아 증시도 최근에 분위기가 좀 나쁘지가 않았었죠. 근데 이제 과거에도 그렇고요. 지금에도 그렇고 본다고 하면은 우리나라 지수가 항상 좀 그 김칫국을 좀 먼저 마시는 경향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좀 설레발을 좀 먼저 치고 굉장히 좀 예민하게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뭐 수급이 좋진 않았지만은 뭐 대부분의 종목들이 오전장에는 어느 정도의 좀 그 약보합권의 수준들을 좀 유지를 하다가 추세가 깨지면서 갑자기 또 이제 투매 물량들이 떨어지는 그런 아쉬운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나왔습니다. 시장이 좀 그 하락을 좀 하다 보니까 최근에 뭐 이제 뭐 갖다 붙일 수 있을 만한 기사들을 뭐 다 붙여주는 것 같아요. 뭐 신흥국 리스크라던가 혹은 뭐 이제 터키은행의 뭐 신용 등급 강등 뭐 이게 뭐 좋은 내용들은 아니지만은 굳이 뭐 시장에서 이렇게 우리 지수를 그렇게 막 폭락을 시킬 만한 내용들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뭐 시장이 조정이 나왔지만은 아직까지는 뭐 과거에 6월달, 7월달 혹은 뭐 5월달 그때 이제 그 첫 무역 전쟁이 나오고 대세 하락장이 시작됐다고 보기는 뭐 그렇게 판단을 하기는 좀 그렇고요. 이런 단기적인 조정은 좀 일시적으로 좀 마무리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립니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지금 뭐 코스피 쪽을 정리를 해드린다고 하면은 요즘에는 뭐 이제 대장주들이 좀 힘을 못 쓰고 있어요. SK 하이닉스라던가 뭐 삼성전자 이쪽에서 수급들이 좀 원활하게 안 나가고 있고 연기금 쪽에서는 계속 좀 팔아 제끼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일단은 지수는 좀 내려왔지만 여기서 좀 매수의 기회로 잡는다고 한다면은 최근에 이제 좀 많이 테마와 재료가 많이 붙었었던 뭐 예를 들면 뭐 제약 섹터라던가 이쪽에서 이제 낙폭주들을 좀 공략을 해보시는 게 조금 더 이제 유리하겠다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심사인단 전문가님과 함께 코스닥 진단을 해볼게요. 코스닥도 오늘 정말 많이 빠졌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시장이 긍정적인 흐름이 나와주다가 조정을 준다는 것은 정확하게 매수 기회를 준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제가 꾸준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흐름을 봤을 때 지금 10월 19일 날에도 유럽에서 항암 학회가 있고요. 그다음에 다음 달, 그다음에 11월 7일에도 미국에서 이 면역 항암 학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항암 학회 관련된 이슈들이 있고요. 오늘 장마감하면서도 면역 항암 관련된 이슈들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지금 최근에 상승폭을 키웠던 녹십자셀, 녹십자 MS 이런 종목들을 필두로 지금 희귀의약품 지정됐던 종목군들이 움직임을 보여줬고요. 그 다음에 움직일 수 있는 섹터는 면역 항암 섹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장에 800포인트를 지켜줄 거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오늘 장에 800포인트가 무너지면서 개인들의 툼에도 마지막에 살짝 나와주는 모습이 나와줬습니다. 오늘 잠깐 지수 차트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흐름이 어떤 흐름이 나와주고 있습니까? 61선대를 지켜줄 줄 알았는데 이탈하는 흐름, 즉 800포인트를 이탈하는 흐름이 나와줬습니다. 주봉상에 어떤 흐름이 나와줬습니까? 사실상 상승 이후에 눌림목을 줬을 때 60주선을 지켜주려고 하는 흐름이 꾸준히 나와줬습니다. 그래서 내일 이제 휴장이 지난 이후에 이 목요일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느냐에 따라서 이 주가 움직임, 그다음 지수 움직임에 따라서 대응하는 방법이 좀 달라질 수 있겠으나 어지간하면 이 구간대 지켜주면서 쌍바닥 패턴이 나와줄 확률이 높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비록 800포인트를 이탈했었지만 지금 시간의 흐름을 봤을 때 거래량 동반한 그런 이제 수급들이 제약주 위주로 좀 들어주는 모습들이 나와줬습니다. 지금 구간에서 증시가 빠졌을 때 신라젠을 필두로 시총 상위권 종목들, 외인 기관들의 매도세에 힘입어가지고 빠지는 흐름이 나와줬지만 결국엔 지금 시장에서 신용 물량이 과다하게 들어왔었기 때문에 오늘 장의 시장이 눌리면서 신용 물량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는 흐름이 나와줬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무거웠던 부분들이 가벼워질 수 있는 그런 전환점이 될 수 있는 시장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구간에서 옥석 가리기만 잘하시면 좋은 수익 낼 수 있습니다. 지금 구간에서 면역 항암 학회, 지금 항암 학회 여러 가지 이제 암 관련돼서 지금 이슈들이 많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슈들의 뒷받침이 될 수 있는 종목들, 그다음에 미국, 그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왜 면역 항암 쪽, 그다음에 희귀의약품 이런 FDA 승인 문턱을 낮췄는가를 생각을 해보신다면은 지금 단기적으로 이 주가가 흔들릴 때 이 하락폭을 키운다고 걱정하실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매수를 하셔야 하는 이 기회의 포인트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 코스닥 시장, 코스피 시장, 양시장 외인 기관들의 매도세가 들어와주면서 하락을 했지만 결국엔 높게 가기 위한 쉬어감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구간 같은 경우는 걱정할 시장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분 모두 양시장 정리를 해주셨는데요. 심사인단 전문가님, 왼쪽 팔에 반짝반짝 빛나는 시계가 보이는데요. 한번 네. 보여주세요. 아, 이걸 까서 보여달라고요? 그 안에 특별한 각인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네. 사실 요즘에 이 TV 좀 TV 보여주세요, 방송에서 이렇게. 이제 이거 풀으라고요. 이 안에 이제 각인을 좀 새겼습니다. 이제 상한가 종목들을 이제 많이 추천을 드리다가 이제 단기적으로 좀 약간 눌림목이 있는 것 같아서 앞으로 상한가 종목을 더 가지고 나오겠다라는 포부로 이제 상한가라는 이제 글씨를 새긴 그런 시기를 차고 나왔다. 그만큼 오늘 준비한 히든 종목 짱짱한 걸로 가지고 나왔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금빛의 기운을 받아서 상한가 갈 수 있는 종목 꼭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오늘장 마감 상황 짚어봤습니다. 네, 이번에는 전문가 눈에 띈 특징주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다비드 전문가께서 가지고 오신 펜오션입니다. 요즘 조선업종이 또 수주가 좀 잘 들어와서 좋았는데 이 종목은 해운주잖아요.
아, 네, 맞습니다. 네, 같은 역량이 있는 건가요? 물론 뭐 같은 섹터와 같은 어. 뭐 테마로서 뭐 같이 긍정적으로 좀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죠. 사실 뭐 특징주라고 하기에는 뭐 움직임이 좀 미미한 부분들이 있지만은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요즘 뭐 이제 요즘 종목들의 이제 특징이 뭐냐고 한다면은 뭐 잘 나가는 종목들이 물론 많습니다. 뭐 제약 섹터에서도 뭐 급등이 나오는 종목들이 많고 한데 나는 뭐 이제 그렇게 변동이 좀 많이 나오는 종목들보다는 지금 뭐 이제 천천히 흘러가는 종목들 조금 뭐 좋은 소식들이 있는 종목들을 보신다고 한다면은 요즘에는 이제 뭐 시장에서 좀 주도주 섹터가 좀 많이 떨어지죠. 과거에 이제 뭐 IT 업종들도 지금 계속해서 이제 좀 하락하는 그런 부진한 이제 모습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과거에 이제 관심을 못 받았었던 뭐 해운주라든가 조선주들 이쪽에서 최근에 수급이 굉장히 좀 좋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일단은 뭐 대장 쪽이라고 한다면은 뭐 삼성중공업이라든가 뭐 현대중공업 이런 종목들이 될 것이고 최근에 이제 나와 있는 혹은 뭐 이제 기간 수급들이 들어오면서 좀 이슈라든가 뭐 리포트들을 던지는 내용들을 본다고 하면은 일단은 뭐 미국의 셰일가스 혁명의 뭐 결과로 LNG선의 수요가 굉장히 수출량이 폭발적으로 증가를 할 것이다 이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이제 좀 던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해운주들도 그렇고요, 뭐 조선주들도 그렇고 최근에 이제 다시 한번 상승 사이클이 좀 다시 돌아오는 것이 아니냐 뭐 이런 이제 그 내용들과 실질적으로 종목들을 하나하나씩 본다고 하면은 최근에 이제 뭐 기간 수급들이라든가 뭐 연기금 수급들 이렇게 좀 숨어 있었던 그런 수급들이 이쪽으로 좀 다 몰리고 있는 그런 현상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지금 많이 올라갔던 종목들보다는 앞으로 좀 성장성이 조금 더 좋은 종목들 혹은 바닥권에서 아직 많은 상승이 좀 나오지 않은 종목 중에서는 제가 이제 페노션이라는 종목을 한번 눈여겨보시면 어떨까 해서 오늘 특징주 혹은 뭐 이제 약간은 뭐 반 정도의 뭐 그 추천주 이렇게 섞어서 좀 같이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차트를 보신다고 하면은 최근에 그 페노션이 보여주고 있는 수급표를 보시면은 오늘은 이제 연기금의 강력한 수급들이 들어왔고요. 최근에 뭐 기관계 쪽, 그다음에 외인 쪽에 쌍끌이 매수가 더해지는 이런 모습들이 지속적으로 이제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과거에도 이제 머니투데이에서 페노션을 추천을 드리고 30% 40%의 수익을 드렸을 때도 이 페노션이 움직일 때는 항상 바닥권에서 돌파가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연기금을 동반한 기간 수급들이 이어졌을 때 이 종목이 펄펄 잘 날아갔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같이 보시면 됐고 페노션의 그 종목 내용들을 좀 자세하게 파본다고 하면은 사실 이제 벌크선을 이제 운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 벌크선 자체가 7월, 8월, 9월 때까지는 좀 그 운임 가격이 좀 많이 떨어져서 그 이익이 좀 잘 안 나오는 부분이고 사실 성수기라고 한다면은 10월, 11월, 12월 달 지금 이제 뭐 영업이익이라든가 매출을 조금 더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럼 이제 내적인 요소들도 더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이 바닥권에서 이 수급을 유지한다고 하면은 충분히 약간 중기적 이상으로 좋은 그림들을 좀 유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특징 종목으로는 이제 페노션을 보시고요. 요즘에 해운주들, 그다음에 조선주들의 반격들에도 같이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심세인단 전문가께서 분석해 주실 특징주 궁금한데요. 동성제약 가지고 오셨는데요. 오늘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요? 24.57% 하락하면서 마감했습니다. 급락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지난번에 시즌2 때 3일제약 추천해 주셨잖아요. 그 종목 이제 사라고 할 때 또 사니까 또 올라가고 또 팔라고 하니까 또 파니까 그때 또 급락 나여졌거든요. 이 동성제약은 지금 사야 할 타이밍일까요? 아니면 어떻게 해야 할 타이밍일까요? 일단 사실 동성제약 같은 경우에는 매수를 하라고 가지고 나온 것이 아닙니다. 제가 항상 이 급락 전에 피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꾸준히 말씀을 드렸었고요. 이 종목이 재반등을 준다 치더라도 기존에 어느 정도 고점에 위치했을 때 매도할 기회가 있었다면 매도하고 바닥권에서 다시 잡는 전략, 이런 전략이 중요하다라고 꾸준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동성제약 잠깐 차트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 뭐 췌장암 치료제, 그 다음에 논문 게재 관련된 이슈들이 나와주면서 이 종목이 상승폭을 키웠었는데 어떤 흐름이 나와주고 있습니까? 지금 이 영망치형 캔들이 나왔을 때 사실상 정리를 하셨어야 합니다. 근데 이 종목이 지금 2달 만에 지금 이제 뭐 어느 정도 이 정정 공시가 나와주면서 지금 이 급락을 면치 못한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종목에 대해서 제가 가지고 나온 이유는 일단 121선을 지지를 받아주기 때문에 많은 투자자 여러분들이 또 관심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매매 동향 잠깐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외인 기관들, 그 다음에 프로그램 매수세가 들어와주는 흐름이 나와주면서 많은 투자자분들이 또 동성제약 재반등 주면서 전고점 가겠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동성제약을 어느 정도 정리를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을 때 어떤 말씀을 드렸었냐. 차바이오텍에 대해서 우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구간대에서도 지금 단기적으로 봤을 때 쌍봉을 틀어주는 흐름이 나와줬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급락 나와줬을 때 기존에 올랐던 이슈에 대해서 정정하는 그런 이슈들이 나와주면서 결국에는
관리 종목까지 가는 흐름이 나와줬습니다. 근데 이 종목도 이 양봉 세워졌을 때, 이때 그 매동을 보시게 된다면 이때에도 외국인들이 매수를 해주는 그런 흐름이 나와줬습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매수를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급락이 나와주는 흐름이 나와줬습니다. 이건 마찬가지로 네이처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 지수 편입 관련된 이슈가 나와주면서 고점에서 거래량 터졌던 종목입니다. 이런 종목들도 외인 기관들의 매수세가 들어왔다 할지언정 어느 정도 이 종목에 대한 악재가 거치기 전까지는 꾸준히 하락해주는 흐름이 나와준다. 그래서 이 동성제약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지금 뭐 저점을 잡아서 뭐 단기적으로 이제 기술적 반등을 노리는 그런 수익을 노리시는 분들은 접근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고점에서 매도할 기회가 있었으면 매도를 하시고 또 그다음 바닥권에 내려왔을 때 추후적인 주가 움직임을 보면서 스캘핑 정도에 대응을 하신다면은 얼마나 좋았을까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구간에서 이 재료적인 부분에서 이슈와 함께 상승했던 그 가격대까지 빠진 구간이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이 나와줄 수 있다. 하지만 추가적인 전략이 필요한 종목이기 때문에 초보자분들은 접근하시는 게 좀 어려울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 동성제약을 좀 눈여겨보셨던 분들이라면 오늘 바닥권에서 올라올 수 있는 종목에 대해서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간에서 매수를 해서 단기적으로 봤을 때 상승해줄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있는 종목을 가지고 나왔기 때문에 동성제약 관심 있게 보셨던 분들 신사임당 추천주로 한번 갈아타 보시는 게 어떤가라고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장이 어려울수록 시청자분들은 전문가분들의 말씀에 귀 기울이실 수밖에 없겠죠. 오늘 잘 부탁드립니다. 자, 이렇게 오늘 시장 분석과 함께요. 전문가 눈에 띈 특징주까지 짚어봤습니다. 네, 지난 히든 종목의 에이스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심사인단 전문가께서 한 종목 가지고 오셨는데요. 어제 히든 종목이었습니다. 셀바스 AI인데요. 목표가 6,500원인데 오늘 전체적으로 시장이 흔들리면서 이 종목도 좀 빠졌어요.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일단 셀바스 AI 같은 경우는 어제 편입을 했습니다. 지금 수익률로 보니까 0%인데요. 일단 제가 말씀드렸던 가격대에서 매수하신 분들은 앞으로의 전략을 좀 가지고 가시는 게 좋기 때문에 지금 어제 가지고 나왔던 종목에 대해서 AS를 좀 진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은 일단 전반적으로 봤을 때 단기적으로 볼린저 밴드 하단 구간을 지지를 받아주는 흐름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대를 지금 지켜주는 흐름이 나와준다면 충분히 재반등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과거에 이 단기적으로 저항을 받았었고 또 돌파를 했을 때 강한 지지 구간 역할을 했던 구간대를 지켜주는 흐름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대를 지켜준다면 추가적인 상승 여력 충분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이 관련된 종목으로서 셀바스 헬스케어 오늘장에 상승했다가 시장이 빠지면서 같이 빠지는 모습이 나와줬습니다. 그래서 일단 셀바스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는 어제도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충분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셀바스 AI만 오늘장에 제대로 된 시세 탄력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 단기적으로 박스권 구간대 돌파하느냐에 따라서 추가적인 상승 여력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상방의 매물대 그렇게 강하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 주봉상으로 어떤 흐름이 나와주고 있느냐. 상승 눌림이 나와주면서 어느 정도 고점이 낮아지고 저점이 높아지는 그런 흐름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흐름상으로 나와줬을 때 대량 거래량 동반한 호재성 이슈 나와준다면 충분히 박스권 돌파하는 상승 흐름 나와줄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 종목 오늘장에 편입하셨다면 추가적으로 이 볼린저 밴드 하단 구간, 이 구간대를 이탈하지 않으면 보유하고 가시면서 박스권 돌파하는 그런 이제 좋은 수익을 내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셀바스 AI 홀딩 전략 주셨네요. 네, 지금까지 지난 히든 종목의 에이스 도와드렸습니다. 네,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오늘의 히든 종목 힌트 3가지가 공개가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추리도 시작이 되죠. 문자 보내주세요. 문자 번호 1899-2163번으로 전문가 이름과 종목명 함께 보내주시면 푸짐한 상품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자 참여 이벤트도 진행하고 있죠. 소개해드릴게요. 먼저 인터넷 검색창에 히든 스타일을 검색하시면 MTN 히든스타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홈페이지 들어가셔서요. 우측 상단에 공지사항 클릭해주세요. 11월 2일까지 계속되는 히든 종목을 맞춰라. 방송
방송에서 공개되는 힌트 3가지를 확인하신 후에요. 자신이 생각하는 히든 종목을 문자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 번호 1899-2163번으로 전문가의 이름과 종목명 정확하게 보내주세요. 정답은 방송에서 바로 공개가 되고요. 당첨자는 다음날 사이트에서 발표가 됩니다. 푸짐한 상품 준비되어 있죠? 전문가 VIP 체험권, 아메리카노 기프트콘, 10만 원 상당 백화점 상품권, 그리고 유럽 여행, 왕복 비행기 티켓 3분께 전해드리니까요. 오늘도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볼까요? 먼저 다비드 전문가님의 히든 종목 힌트 3가지가 공개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힌트 열어볼게요. 이상하네요, 전문가님. 우리가 관세 전쟁 때문에 지금 시장이 계속 출렁이고 있는데 네. 이 관세 전쟁 때문에 반사 이익을 받는 종목이 있다는 거예요? 네, 그렇죠. 오. 굉장히 좀 슬픈 일입니다. 이제 빨리 좀 마무리가 되지 않고 이게 좀 장기화되면서 시장이 항상 그 조정이 나오면은 이제는 뭐 갖다 붙여요. 뭐 기자들이 기사들이 이제 나오는 내용들을 본다고 하면은. 그래서 우리가 이 시장을 좀 바라보면서 시장에 좀 악재 요소가 좀 있다고 한다면은 항상 이게 좀 반사이익의 흐름이 나가는 종목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이슈가 있고요. 오늘은 사실 근데 제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힌트를 좀 가지고 왔는데 사실 첫 번째보다는 두 번째, 그다음에 두 번째보다는 세 번째가 좀 더 매력적인 모멘텀입니다. 사실 그렇게 이제 큰 테마라고 보기는 않지만은 충분히 좀 에피타이저 느낌으로 그다음에 이제 시장에서 부각이 된다고 하면은 충분히 급등을 한번 때려줄 수 있는 좀 적절한 모멘텀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오늘 첫 번째 힌트는 좀 반사이익을 받을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체크를 하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네, 심사인단 전문가님, 그러면은요, 우리 요 안에 테마 좀 어떻게 좀 정해주세요. 그러니까 반사이익을 얻었어요. 그러면은 뭘까요? 무역? 일단 지금 뭐 이렇게 글로벌 이제 시장이 어느 정도 악재가 나와줬을 때 움직였던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종목들이 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봤을 때 품절주가 움직인다든지 지금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리매매 관련된 종목들이 이제 급등을 했을 때 왜 급등을 하느냐라고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하시는데 지금 시장 눌림목을 주면서 어느 정도 단기적으로 먹고 빠질 수 있는 그런 종목들 위주로 이제 보다 보니까 정리매매 종목들이 또 세게 움직이는 거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미중 무역 전쟁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 장기화 관련된 이슈들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군들로 봤을 때 제가 봤을 때는 뭐 여름 때 이 시장이 어느 정도 조정 구간 들어가면서 올랐었던 뭐 샘표라든지 샘표식품, 동원수산 뭐 이런 종목들을 좀 가지고 나오시지 않았나라고 좀 예측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샘표, 동원수사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사실 저는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거든요. 두 번째 힌트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요.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힌트입니다. 네, 친환경, 우리나라 최근에서 계속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는 건데요. 친환경 하니까 저는요, 전기차, 뭐 수소차 이런 것들이 생각이 나거든요. 이 테마인가요? 약간 좀 옛날 사람도 아니고 너무 좀 머나먼 그 과거를 좀 보고 계신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이제 사실 제가 카페에 좀 요즘에 가보면은 과거에는 이제 뭐 테이크아웃 잔을 그러니까 좀 막 주고 네. 그다음에 이제 막 플라스틱 컵을 이제 안 주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먹고 갈 거냐고 아니면은 가지고 나갈 거냐고 물어봤는데 먹다가 나갈 건데요. 그러면은 또 거기다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발표한 새로운 정책들이 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플라스틱 컵을 뭐 사용을 못하게 한다던가 그다음에 그것은 이제 뭐 땡땡 재질이라든가 뭐 삼육물산 이런 종목들이 지금 급등을 좀 해줬었던 모습들이 나왔고요. 그다음에 이제 정부에서 발표한 내용들을 또 본다고 하면은 편의점에서 이제 도시락 용기가 있는데 과거에는 그냥 일반 플라스틱이었다고 한다면은 요즘에는 이제 100% 자연 분해가 가능한 뭐 바이오 플라스틱 이런 부분들로 좀 교체를 결정을 했다 이런 내용들도 있고요. 근데 한 가지 좀 숨겨져 있는 부분들이 뭐냐면은 최근에 시장에서는 바이오 디젤이라고 혹은 뭐 바이오 연료 해가지고 시장에 약간 친환경적인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그런 부분들이 이제 의무 사용량을 늘린다던가 혹은 뭐 이제 개발 비율을 지속적으로 이제
의무적으로 이제 늘린다던가 이런 정책들을 같이 지금 발표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파헤친다고 하면은 시장에서 좀 흔한 그다음에 이제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종목들은 이미 시세가 한 번씩은 나왔다가 갔습니다. 그래서 아직 올라가지 않은 종목, 그다음에 장기적으로도 이런 정책 수혜를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종목을 같이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요. 제 다비드 전문가님은 심사인단 전문가님을 공격하다가 안 돼서 이번에 저를 공격하신 것 같은데요. 심사인단 제가요? 전문가님, 파이팅! 저 대신 좀 어떻게 해주세요. 아, 약간 쌈딱은 제가 봤을 때 앵커님이 쌈딱 같아요. 싸워라. 아, 일단 제가 이제 맞추는 거죠. 네네네. 아, 일단 지금 뭐 친환경 관련된 수혜주로서 말씀을 해주셨던 부분에서 이제 귀에 쏙쏙 박히는 게 바이오 플라스틱, 네. 그다음에 이제 뭐 친환경, 뭐 제재 관련된 종목들이 많이 생각이 나는데요. 일단 바이오 플라스틱 관련된 JC 케미칼이라는 종목이 좀 생각이 납니다. 이 종목 잠깐 차트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차트에 정형화가 지금 나와 있는 종목이 아닙니다. 그만큼 이슈에 의해서 움직이고 그 외에는 시장에서 관심도가 없을 때는 어느 정도 이제 주가가 부양이 제대로 안 되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지금 단기적으로 매물대를 소화해주면서 주가가 우상향해주는 그런 흐름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 봤을 때 고점 추세도 어느 정도 돌파를 해주는 흐름이 나와줬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 JC 케미칼이 조금 더 유력한 그런 구간이 아닌가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지금 뭐 주봉상으로 봤을 때 120주선을 제대로 돌파를 해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거리랑 동반한다면 충분히 상승해줄 수 있는 그런 흐름이 나와줄 거라 예측을 하기 때문에 첫 번째 종목은 JC 케미칼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창재지라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뭐 정책 테마주로도 엮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최근에 이제 친환경적인 부분에서 이 친환경 이제 이 플라스틱 컵을 사용하지 말자라는 이슈가 나와줬을 때 상승해줬던 종목군 중에 하나가 또 한창재지라는 종목이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이 아닌가라고 또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지금 단기적으로 거래량 동반한 상승이 나와주기 전에 이 박스권 구간대를 돌파해주면서 시세 탄력 한번 나와줬고요. 그 다음에 눌림목을 줄 때마다 항상 지지를 받아주는 흐름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추세로 봤을 때 이 한창재지는 988원대 이 구간대를 이탈하지 않으면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가능한 구간이기 때문에 이 종목 역시 좀 눈여겨볼 만한 구간이다 해서 이 두 종목을 예측하는 히든 종목이 아닌가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심사인단 전문가께서는 플라스틱 종목 한 종목 그리고 종이 종목 한 종목 이렇게 해주셨는데요. 자, 마지막 힌트를 보면은 더욱더 정확하게 알 수 있을까요? 바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비드 전문가님의 세 번째 힌트입니다. 오, 2분기 영업이익이 1000% 이상 급증했다고요? 그러면은 우리가 정부가 또 이 정책을 계속하면 더 많이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 아니겠어요? 아, 네, 맞습니다. 오. 일단은 제가 싸움을 걸려고 한 건 아닌데 아무튼 2대1로 이제 저를 공격을 하려고 하시지만은 제 길대로 열심히 좀 가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첫 번째, 그다음에 첫 번째보다는 두 번째 힌트, 두 번째보다는 세 번째 힌트가 좀 더 강력한 이 종목의 상승 요소가 좀 될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은 뭐 실적에 대한 내용들이 좀 좋게 나왔습니다. 일단은 뭐 이 기사 제가 뭐 세 번째 드렸던 힌트 같은 경우는 뭐 HTS 상에 뭐 뉴스만 검색을 한다 하더라도 충분히 이제 검색이 되는 그런 내용이라서 여기까지 들으신다고 하면은 뭐 바이오 디젤인데 영업이익이 잘 나왔다고 그러면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지금 바로 핸드폰을 좀 꺼내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뭐 전년 대비해서 실적이 굉장히 좀 잘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이제 차트가 잘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 그 다음에 올해보다는 내년, 내년보다는 내후년에 정책에 대한 수혜들이 직접적으로 좀 연관이 된다고 하면은 사업 분야가 아예 이쪽으로 좀 꽂혀 있는 종목들이라고 한다면은 단발적인 테마가 아니고 앞으로 이제 뭐 매출액이라던가 영업이익이 지속적으로 좀 더 늘어날 수 있는 모멘텀이 충분히 진행이 되겠죠. 왜냐면은 정부에서는 지속적으로 늘릴 것을 의무화하고 그 다음에 그런 정책들을 좀 발표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눈여겨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분기에 영업이익이 굉장히 좀 위쪽으로 올라가는 모습들이 나왔지만은 아직까지는 이 영업이익의 상승폭이 끝이 나진 않았다고 이제 판단을 하는 그런 종목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심사인단 전문가님 그럼 바이오 디젤이면 앞서 말씀하신 두 종목은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러면 다시 추리를 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에요? 아니, 앞전에 말한 종목 중에 하나. 아, 그런 거예요? 그럼 말씀해 주시겠어요? 지금 1000% 이상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 관련된 섹터 중에서 영업이익이 증가를 했던
종목 같은 경우에는 JC케미칼인 것 같습니다. 최근에 2분기 영업이익이 1,445% 정도 이제 증가를 했다라는 그런 기사 이슈가 나와줬었기 때문에 두 종목 중에서 JC케미칼이 좀 더 유리한 부분이 아닌가. 바이오 디젤까지 말씀해 주시는 거 보니까 JC케미칼이 좀 유리한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뭐 차트상으로 봤을 때도 매물대만 소화하면 충분히 상승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앞선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지금 뭐 다비드 전문가님이 좋아하시는 차트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봤을 땐 이 구간대 돌파하면은 상방으로 열려있는 구간입니다. 매물대가 그렇게 크게 형성이 되어 있지 않은 종목이기 때문에 이 구간대 돌파하면은 6,000원대까지 열려있는 종목이라서 이 종목이 아닌가 라고 대놓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다비드 전문가님의 오늘의 히든 종목 힌트 3가지가 모두 공개가 됐습니다. 저희도 열심히 추리를 해봤는데요. 시청자분들은 어떤 종목으로 생각하고 계실까요? 문자 게시판 확인해 보시죠. 네, JC케미칼이요 라면서 오셨고요. 하트도 쫑쫑 오네요. 다른 종목은 또 찾아볼 수가 있네요. 네, 삼육물산, 라이온컴텍이 아닐까요? 한창제지도 보이고요. 완전 잘생긴 다비드님, JC케미칼이요 라고 왔습니다. JC케미칼이 유력해 보입니다. 정답일까요? 네, 항상 우리 시장에는 반전이 있죠. 네. 끝까지 시청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종목 추리는 계속됩니다. 문자 계속 보내주시고요. 다비드 전문가님의 오늘의 히든 종목 힌트 3가지 다시 한번 정리했습니다.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의 히든 종목 한 종목이 남아있죠. 바로 우리 금빛 팔찌의 주인공이죠. 심세나 전문가님의 히든 종목입니다. 계속해서 문자 보내주세요. 문자 번호 1899-2163번으로 전문가 이름과 종목명 함께 보내주시면 푸짐한 상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차근차근 열어볼까요? 첫 번째 힌트입니다. 요즘 제약주, 바이오주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주목하고 있는데요. 아직도 우리가 모르는 바이오주가 있을까요? 사실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가 많은 시장인데요. 지금 제약바이오 같은 섹터, 혹시 특히 이제 바이오 섹터 같은 경우에는 어디에 지분 투자를 하고 또 어디 기업과 M&A를 진행을 하는지 또 글로벌 기업들과의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에 따라서 이 주가 반영률이 굉장히 이 차이가 큽니다.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 봤을 때 이런 이슈들이 있어주고 또 과거에 이제 이 제약바이오 쪽으로 엮이지 않았었는데 개인 투자자들이 몰랐던 구간에서 어느 정도 상승한 이후에 그 다음에 이제 무릎이나 허리 쪽에서 이제 이슈 나와주면서 어느 정도 눈치 게임하는 그런 종목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군들을 미리 알 수 있다면, 선침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래서 아직 지금 시장에서 제대로 이 종목이 딱 뭐 종목명을 봤을 때, 그 다음에 이 종목의 뭐 사업 분야를 봤을 때 이 제약바이오 섹터라고 알고 계시는 분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종목 같은 경우에는 그런 종목,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관심을 갖고 있지 않는 그런 소외주에서 시장 대장주가 될 수 있는 그런 주도주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종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 가지 일례로 들었을 때 홈캐스트를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잠깐 차트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홈캐스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셋탑박스 관련된 이슈가 있었던 종목이죠. 근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이슈로 올랐습니까? 대시세가 나와줬을 때, 이 대시세가 나와줬을 때 줄기세포 관련된 이슈, 황호석 박사와 이 줄기세포 관련된 이슈로서 바이오 섹터로 엮여가지고 주가가 상승해주는 흐름이 나와줬습니다. 그래서 불과 10,000원이 되지 않았던 주가가 30,000원까지 주가가 올라가는 흐름이 나와줬었는데요. 이 종목은 시장에서 이 바이오주라고 인식이 되지 않았었는데 올라가면서 바이오주라는 인식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다시 한번 그 재료가 소멸이 되는 구간이 나와줬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는 홈캐스트가 줄기세포 관련된 종목으로서 엮여있는 구간이지만 사실상 이 종목은 이 제약바이오 섹터로서 이 사업 분야를 영위했던 기업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을 발굴했을 때 단기적으로 저점에서 매수를 한다면은 좋은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종목군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런 홈캐스트와 같은 종목들, 이 기존의 주력 사업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M&A나 투자를 통해서 어느 정도 이 바이오 산업으로 이 색깔을 바꿔 입는 그런 종목군들이 다시 한번 치고 올라갈 수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이 종목 오늘 끝까지 시청하셔서 꼭
선침하셔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힌트가 바로 사람들이 잘 모르는 바이오주라고 하셨는데요. 다비드 전문가님, 사람들이 네. 잘 모른다고 했고 색깔을 좀 변화한다고 했어요. 네. 다비드 전문가님은 신이잖아요. 아, 그러니까요. 저도 사람인데 이렇게 얘기하려고 했는데 아무튼 뭐 추리를 좀 여러 개 해봤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딱 첫 번째 힌트를 듣는 순간 아니 이 전문가가 이러면서 잠깐 눈이 좀 살짝 커졌는데 종목들을 제가 좀 하나씩 좀 보도록 할게요. 네. 과거에 이제 그 DTNC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DTNC는 과거에 이제 2차 전지 관련된 수혜를 받았었던 종목이고요. 거기에 맞춰서 이제 상방의 그림들이 여기서 이렇게 이제 올라가는 모습들이 좀 나왔었습니다. 근데 이제 한번 소외가 됐었다가 이 종목이 갑자기 바닥권에서 이렇게 튀어가는 그림들이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상한가 가까이 그 이상으로 이제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이 나왔었는데 여기서 이 DTNC를 끌어올린 이유가 뭐냐고 한다면은 과거에는 제약주가 아니라고 생각했던 종목이 새로운 이제 뭐 자회사를 통해서 혹은 이제 그 제약 시장에 진출한다는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CRO 전문 기업 인수에 대한 내용들이 나왔었고 그걸 2년 동안 좀 같이 준비를 했었다. 그런 부분들이 이제 그 노출이 되다 보니까 시장에서 제약 바이오들이 잘 갈 때 굉장히 단기간 안에 올라갔었거든요. 그래서 DTNC라는 종목도 일단은 제 생각에는 많은 시청자분들이 잘은 모르지만은 최근에 뭐 만들어지고 있는 차트도 좋고요. 그래서 숨겨진 제약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요즘에는 좀 많이 노출이 된 종목 중에 하나이긴 한데 배럴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배럴이라는 기업이 그 여름에 수영장 가면은 요즘에는 그 래시가드를 좀 많이 입죠. 그래서 그런 의류 브랜드를 이제 가지고 있는 기업인데 최근에 바닥권에서 급등이 나오고 뭐 상한가까지 가는 모습들이 나왔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그 섹터가 치매 관련된 그 제약주로 다시 한번 이제 편입이 되고 테마가 같이 이제 형성이 되면서 상한가를 가는 그런 모습들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까지 같이 한번 좀 예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더욱더 궁금해지는데요. 바로 두 번째 힌트 열어볼까요? 심사인당 전문가님의 두 번째 힌트입니다. 네, 그러니까 전문가님 자금 확보를 끝내고 이제 투자를 할 거다라는 건가요? 네, 그 말이 맞습니다. 네, 사실상 지금 구간에서 많은 분들이 또 이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 종목이 지금 뭐 테마로만 가는 종목이 아니냐라고 하실 수가 있는데 지금 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상 투비소프트라는 종목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이제 과거에 네이처셀이라는 종목도 그렇고요. 이 화장품주였다가 어떻게 보면은 이제 뭐 장독대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서 이 사람들이 봤을 때는 이 절대 바이오주가 아닐 거라고 생각했던 그런 종목들이 바이오주로서 500%, 1000% 올라가는 부분들을 많이 보셨을 것 같습니다. 일단 그 종목 중에 하나의 네이처셀을 또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어떤 흐름이 나와줬습니까? 긴 시간에 횡보를 했습니다. 긴 시간에 걸쳐서 횡보를 했고요. 이 구간에서 상승해줄 때 화장품주로 상승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또 긴 조정 구간이 나와줬고요. 그 다음에 어느샌가부터 이 줄기세포 관련된 섹터로서 엮여가지고 제약바이오로 옷을 받고 있는 그런 흐름이 나와줬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이 화장품주로 올라갈 때보다 바이오 섹터로 갔을 때 더 큰 상승폭을 키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지금 이런 식으로 이제 주가가 움직일 수 있는 종목들이 많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엔디포스 같은 경우에도 뭐 유사한 그런 흐름은 아니지만 뭐 M&A 관련된 이슈, 그다음에 최대주주 매각 이슈 이런 이슈들이 나와주면서 이 종목이 시간의 상한가를 가고 그다음에 오늘 점 상한가를 가는 모습이 나와줬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군들을 미리 선취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면 단기적으로 봤을 때 과거에 나와줬던 이슈들이 어떻게 주가에 반영이 되고 있고 이 이슈에 비해서 이 횡보를 한 흐름이 나와줬다면 물량을 확보하는 흐름이 나와줬다면 다시 한번 재차 이슈가 나와줬을 때 상승해주는 폭을 커질 수가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 이런 이슈들과 함께 상승을 해줬던 종목들, 그다음에 상승하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시세 탄력이 세게 나와줄 수 있는 그런 시장입니다. 그래서 개인 물량이 어느 정도 많이 받쳐주지 않고 과대 낙폭주로서 출발하지 않은 그런 종목군들을 선취할 시장이기 때문에 이 종목을 준비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직 한 가지 더 남아있죠? 세 번째 힌트 한번 열어볼게요. 세 번째 힌트입니다. 네,
우리가 계속해서 뭐 제약 관련된 학회가 가을에 열릴 것이다라고는 얘기를 했는데요. 이 면역 항암제 학회가 곧 열리나 봐요. 언제 열리나요? 일단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뭐 이 항암 쪽으로 해서 이 바이오, 제약 바이오 섹터로 봤을 때 큰 시장은 미국과 유럽과 일본 정도로 지금 나눠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미국 이 세 글로벌 시장에서 가장 큰 시장 중에서 하나인 유럽 시장에서 또 항암 학회가 10월 19일에서 진행이 되고요. 그다음에 11월 7일 이 트럼프가 재투표일이 있는 날에 또 이 면역 항암 관련된 학회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학회가 진행이 되고 일정이 앞두고 있다면 일정을 앞두고 나서 주가가 상승하고 있다면 이건 선반영이라고 볼 수가 있지만 지금 구간에서 면역항암 관련된 섹터 종목들 뭐 제넥신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종목들 뭐 오늘장에 뭐 신라젠도 뭐 하락하는 흐름이 나와줬고요. 그 다음에 뭐 HLB 등등등의 종목들이 하락폭을 키워주는 모습이 나와줬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1차 파동 이후에 눌림목을 보여주면서 그 다음 파동을 세게 가기 위한 쉬어감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지금 구간에서 이 면역 항암 관련된 이슈 지금 미국에서도 주목을 하고 있고요. 유럽 시장, 일본 시장 더 나아가서 글로벌 시장이 주목하고 있는 시장이 면역 항암 시장입니다. 왜? 이 면역 항암 시장은 이 신체 내에 있는 이 면역 세포가 어느 정도 이 암세포를 죽일 수 있는 그런 어느 정도 이제 유익균을 좀 늘릴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도움이 되는 그런 이제 항체를 좀 이 성장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 면역 항암 시장이 지금 차세대 항암 시장에서 각광받고 있는 파트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이런 면역 항암 섹터가 지금 글로벌 시장에서 주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시장, 우리나라 대기업들뿐만 아니라 기업들이 이 미국 시장, 글로벌 시장을 진출하기 위해서 이 기업적인 부분에서 이 자금들을 많이 투자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면역 항암 관련된 섹터 중에서 아직까지 상승하지 않은 종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종목들 중에서 옥석 가리기만 잘 하신다면 바닥권에서 30%, 50% 상승할 수 있는 종목을 선취매할 수 있는 그런 단기적으로 이 저점 매수할 수 있는 그런 시장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 오늘 이 종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 시장 눌림목 이후에 상승 시장이 나와줬을 때 이 제대로 된 이 대박 시세를 줄 수 있는 종목군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 종목은 꼭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면역 항암 시장, 특히 이 항암 시장에서 제약 바이오 섹터를 선취매하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꼭 알고 가야 할 종목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 모두 힌트가 열렸는데요. 제가 배움이 좀 부족한 건가요? 저 잘 모르겠어요, 정말로요. 그래서 네. 박의자 전문가님, 저처럼 시청자분들도 잘 모르실 것 같은데 콕콕 집어서 한번 느낌이 좀 도와주시죠. 왔습니다. 네. 느낌이 좀 왔어요. 일단은 투자금 확보, 자금 확보랑 그다음에 이제 면역 시장 이런 부분들이 좀 말씀해 주셨는데 일단은 좀 그 딱 떠오르는 종목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투비소프트는 아까 언급을 좀 해주신 걸로 봐서 그거는 좀 제외가 되는 것 같고요. 바로 이제 차트 보면서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그 세온셀론텍이라는 종목입니다. 이 기업은 지금 이제 뭐 기술적인 흐름이라던가 바닥권에서 들어오는 뭐 수급들, 그다음에 앞으로 전망들이 굉장히 좀 좋게 보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인데 원래는 이제 화학 플랜트 기기 관련된 종목인데 최근에 이제 연골세포 치료제 쪽으로 이슈와 좀 각광을 좀 많이 받고 있는 상황이죠. 차트도 상방으로 좀 열어놓은 상황이고 오늘은 조정이 났지만은 최근에 보여줬던 뭐 저항대 혹은 뭐 지지대를 좀 아직 지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지금은 좀 굉장히 좀 긍정적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하나 느낌이 조금 더 오는 종목 중에 하나는 알파홀딩스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알파홀딩스 같은 경우는 240억 그 바이오 신사업을 위해서 좀 자금 확보 M&A를 좀 박차를 가했었던 그런 기업이기도 하고요. 뭐 이슈에 대한 부분들이라고 한다면은 면역 그 항암, 그다음에 뭐 대장암 관련된 그런 치료 기술 개발에 대한 기대감이 좀 많이 있었던 종목입니다. 아직까지는 뭐 바닥권에서 지지점을 잡아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종목도 이제 좀 힌트를 좀 본다고 하면은 좀 유력한 종목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추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과연 우리 시청자분들은 종목명을 맞추셨을까요? 문자 게시판 확인해 보시죠. 네, 동양 네트워크스가 보이고요. 그 다음에 테라젠 이텍스도 보이네요. 에디슨 생명과학, 투비소프트, 배럴, KPM테크 이러면서 굉장히 골고루 왔습니다. 전문가님, 이 안에 정답자가 눈에 띄시나요? 에디슨 생명공학이라는 종목이 있다면 한 주 찍어보고 싶습니다. 일단 뭐 재밌는 종목명도 왔고 또 뭐 다양한 종목들도 좀 보내주셨는데 많은 분들이 어려워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개인 투자자분들이 잘 모르는 종목이라는 게 지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의 문자를 통해서 좀 알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모르고 또 많은 투자자분들이 모르실 수 있는 그런 시장 소외주입니다. 그래서 시장 소외주에서 이 대박주로 연결되는 그 고리를 신사임당이 어떻게 가는
나타나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심사인단 전문가님의 오늘의 히든 종목 있는 세 가지 다시 한번 정리했습니다.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도 둘 중 한 종목은 방송에서 바로 공개가 되죠. 바로 다비드 전문가님의 히든 종목인데요. 관세 전쟁 속에서도 웃고 있는 종목이라고 하셨습니다. 공개해 볼까요? 공개해 주세요. 네, 역시 JC케미컬이 정답이었습니다. 가격 전략이 중요할 텐데요. 세워주세요. 네, 바로 차트 보면서 가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분들 이 종목의 그 차트를 보시면은 지금은 이제 월봉상 차트입니다. 그동안에 1년이 넘게 조정 구간들이 나오다가 최근에 거래량이 터지면서 위쪽으로 계속 찌르고 바닥권에서 이제 다시 한번 자리를 잡아주는 구간들이 나와요. 근데 이제 주봉상 차트를 보신다고 하면은 이제 그 이평선이라던가 저항대에 좀 걸려있는 모습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매수하기보다는 음봉으로 내려왔을 때 일봉상 조정이 나왔을 때 같이 좀 매수를 진행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월봉상 차트를 보신다고 하면은 지난번 전고점과 매물대가 쌓여있는 5,600원이 일단은 단기적인 목표가고요. 시청자분들 손절가도 정확하게 메모를 좀 하세요. 아래쪽으로 이탈을 한다고 하면은 4,400원 손절가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비드 전문가님의 오늘의 히든 종목 JC케미칼인데요. 잘 참고하셔서 내일장 잘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자, 심사인단 전문가님의 종목 궁금하신 분들 정말 많으실 것 같은데요. 어떻게 확인해 볼 수 있죠? 저는 일단 뭐 스캘핑이나 이런 부분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손이 느리면 따라갈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는 그런 이제 성향을 좀 파악을 하다 보니까 이 남들이 잘 모르는 종목군들을 좀 공략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면으로 좀 연구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개인들이 잘 모르는, 또 개인들이 접근하기 전에 좀 매수 접근을 하는 그런 종목군들이 많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LB세미콘도 방탄소년단 수혜주인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홈캐스트 역시 줄기세포 관련된 종목인 거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 다음에 뭐 필룩스라든지 그다음 파미셀 이런 종목들 뭐 줄기세포 관련된 이슈로서 상승해줄 수 있는 거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종목군에 대해서 지금 발굴을 해드리고자 히든스탁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꾸준히 말씀드렸던 대로 면역 강함 학회가 지금 앞두고 있고요. 지금 시장에서 조정을 준다면 이 종목을 선취를 하셔야 또다시 파동이 나왔을 때 좋은 수익을 낼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이 종목 궁금하신 분들은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 꼭 얻어가셔라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심사인단 전문가님의 오늘의 히든 종목과 전략이 궁금하신 분들은 온라인 무료 방송 참여해 주세요. 참여 방법 소개해 드릴게요. 먼저 인터넷 검색창에 히든스탁을 검색하시면 MTN 히든스탁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홈페이지 들어가셔서요. 아래로 조금만 내려주시면 방송 보기 배너 있으니까요. 오늘도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오늘 공개된 종목부터 힌트까지 다시 한번 정리했습니다. 확인해 보시죠. 네, 내일의 전략도 챙겨 가셔야겠죠. 먼저 다비드 전문가님, 내일은 내일 모레장이군요. 네, 내일은 쉬시고요. 네, 네. 그 다음 장을 이제 보셔야 되는데 일단은 뭐 오늘 조정이 좀 많이 나왔습니다. 뭐 사실 투매에 동참하기보다는 좀 째려보고 있다가 좀 오히려 좀 매수의 기회를 좀 삼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뭐 제약주가 조정이 나왔지만은 아직 그 불을 피우지 못한 종목들이 굉장히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 뭐 히든 종목까지 잘 받아가신 다음에 오히려 더 좋은 매수 기회로 이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심사인단 전문가님의 조언도 궁금한데요. 지금 시장 같은 경우에는 극과 극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누군가는 또 하락장이다, 누군가는 상승장이다라고 말하는 시장. 이 시장에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은 누굴 따라가야 할지 고민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시장이 뭐 하락하고 그다음에 올라가고를 떠나서 옥석 가리기를 제대로 하신다면은 지금 시장 충분히 좋은 수익을 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지금 뭐 시간에 올라온 종목도 있고 그다음에 오늘 같은 시장에서 1,000종목이 이상 빠지는 종목 이런 시장에서도
올라가는 종목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개인 투자자들이 관심이 없었던 섹터, 개인 투자자 물량이 적은 섹터, 이런 섹터들에서 지금 대시세가 나와주려고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대시세가 나와줄 수 있는 개인들이 잘 모르는 이 종목, 오늘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 오픈할 예정입니다. 이 종목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제약바이오가 상승해줄 때 이 면역 항암 섹터로서 이슈와 함께 움직일 수 있는 이 종목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 알려드릴 테니까 이번 시장에서 조정 이후에 이 면역 항암 관련된 섹터 꼭 한 종목 편입하셔라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온라인 무료 방송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먼저 인터넷 검색창에 히든스타를 검색하시면 MTN 히든스타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홈페이지 내려주시면요. 빨간색으로 반짝반짝 빛나는 방송국이 배너 있습니다. 9시부터 시작이 되니까요. 오늘도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히든스타 오늘 준비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심사인단 전문가님, 다비드 전문가님과 함께했고요.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